세종시 공무원마저 당했다. 세종시의 주택왕이. 제목이 일단 좀 자극적이네요. 세종에도 빌라왕 이런 게 있나? 참고로 세종시 신도심에는 빌라가 없습니다. 주택은 딱 아파트, 도시형 생활주택, 오피스텔, 단독주택 끝. 물론 읍면지역에는 빌라가 있습니다. 쟁점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. 세종시 빌라왕 실체가 뭘까요? 사실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손님 물건 구해주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상하게 도생 오피스텔 전세 물건의 소유자가 겹치는 동일한 인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게 좀 이상해서 주위 부동산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사례들이 이렇게 좀 쏟아지는 거죠. 그래서 뭐 임차인이 공무원인데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다. 뭐 우리 부동산에서 확인한 것만 겹치는 게 한 10건 이상 나왔는데 한간에는 뭐 100채가 넘는다는 소문이 있어요. 저희가 뭐 다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뭐 이런 얘기들. 이 사실 나는 부동산은 아마 이제 중개를 포기하거나 대상에서 이제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알고도 중개했다? 뭐 이런 분들은 뭐 없을 거라고 믿고요. 제가 한 15년 정도 됐나? 전세로 살던 집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예요. 그때 중개사 아저씨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물건이 담보 여력이 있는지 뭐 전혀 브리핑 없고 그나마 제가 권리 분석이 좀 돼서 계산기를 좀 두들기고 들어갔었던. 근데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서 와이프한테는 걱정 마라, 계산 다 끝났다 얘기해놓고 살짝 쫄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다행히 뭐 1회 유찰되고 2회까지 유찰이 안 돼서 배당은 받고 나왔는데 저희 뒤쪽에 있던 후순위 권리자들은 진짜 안타까웠죠. 일단 첫째 문제가 세종시는 도생 오피스텔 가격이 보통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해요. 전세가도 매매가하고 비슷하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. 사실 소위 깡통 전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럼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종시 도생 오피스텔 월세가 보증금 한 500에 60 정도 해요. 그런데 전세로 계약하면 내가 원래 있던 돈 빼고 예를 들어서 한 2천 정도 있다고 쳐요. 그럼 8천 정도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. 그럼 그 이자만 충당하면 되잖아요. 이율이만 4.5% 정도. 이율이 4.5% 정도라고 가정을 해도 월 한 30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듭니다. 월세가 60인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여기서도 보증금 자부담 여력이 더 있다. 2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정도를 납부할 수 있다. 그럼 5천 정도만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럼 이자는 더 줄겠죠.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보다는 비용이 훨씬 싼 거죠. 초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사회 초년생 분들도 월급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. 그렇게 전세가 월 비용이 적으니까 리스크를 안고 전세 계약을 하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. 제가 아는 법적 상식에 비춰봐도 또 궁금해가지고 그 경찰청에 있는 분한테 또 확인도 해봤는데 범죄라고 여길 만한 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수사를 해요, 그죠? 뭐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갖고 막 이렇게 수사를 하나? 안 되죠.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애초에 없으면서 지급을 안 하는 건지 자금에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급을 못하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전자는 증명이 되면 뭐 당연히 사기겠지만 증명하지 못하면은 후자는 그냥 민사죠. 민사. 너 원룸 도생을 1억에 사야. 그리고 전세를 1억 200 정도에 놨어. 왜냐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거래 비용도 내야 되고 하니까 1억 200 정도 놓겠죠. 그리고 또 매입을 해서 똑같이 전세를 놔요. 그럼 아무래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물량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겠죠. 근데 그런 부분들 자기 자본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피해자가 양산이 된다 라고 한다면 좀 다퉈볼 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도생 오피스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세전 한 6% 정도 나옵니다. 부동산 수익률 치고는 꽤 괜찮은 투자예요. 지금 같은 고금리에도 뭐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. 그런데 이게 자기 자본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물건을 계속 매입한다? 이건 참 아무튼 그 선량한 투자자들하고 임차인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조속히 좀 제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정책 자체도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
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, 예를 들면 뭐 사람을 터는 것보다 공공을 턴다라고 하면은 죄책감이 좀 덜할 수 있잖아요. 하긴 뭐 죄책감이 있으면 뭐 그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? 근데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나라 곳간을 털어먹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는 세금이잖아요.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요. 근데 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? 이건 좀 구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제 막 사회에 나왔어.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당했다. 사람은 하나 살려야죠. 근데 또 무분별하게는 막 할 수 없고, 그런 거 보면 정책 위반하는 정치인들도 참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뭐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을 걱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. 뭐 숙명이죠, 그분들.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물건의 자산평가 금액, 전세금 합계 총액 정보가 좀 제공이 돼서 중개사들이 좀 이를 브리핑할 수 있는 안, 그리고 수요자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. 이를테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나에 몇 세대씩 같이 살잖아요. 서로 보증금 얼마, 뭐 월세 얼마인지 모릅니다. 중개사는 또 어떻게 알아요? 그거 알면 진작 에코프로 샀지.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, 지금 뭐 챗 GPT가 논문을 작성하는 2023년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게 좀 아쉽기는 좀 합니다. 일반 아파트 같은 비교적 공시 신뢰도가 높은 물건들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이미 뭐 충분히 공시가 되고 있다고 보고, 하지만 빌라나 다가구 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2단계로 뭐 중개사들 선에서도 이 물건은 좀 선을 넘었다,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해줘야겠죠. 이번에 세종에서 발생한 도생 오피스텔 사건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, 물건을 다량 소유한 내용을 다 공개하는 건 이것도 뭐 권리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나. 예를 들어서 매가 1억짜리 물건이 전세 1억에 나왔다. 이거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도 기업인데 뭐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해줄 리가 없죠. 전화해보면 뭐 그냥 안 된다고 합니다. 이미 보증보험 얘들은 그 탁상감정 다 해놨거든요. 해주겠어요? 하지만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70%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고, 사실 이미 그 정도는 해주고 있잖아요, 이미. 그리고 나머지 20%는 공공에서 보증을 하고, 그리고 최소한 자부담 10%는 계약 주체한테 부담을 하게 해서 자기가 계약하면 자기도 좀 책임을 져야죠. 그래서 기업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공공에서 메꿔주는 부분, 계약자에게도 충분히 잘 알아보고 계약하세요, 이런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. 그럼 각 주체의 리스크는 좀 낮출 수 있겠죠.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을 전부 어떤 공공에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각 주체에게 리스크를 분배시키는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뭐 도생, 오피스텔, 유사매물 구할 때 일단은 매매가 확인 필수고요. 국토부 실거래가, 아실, 호갱노는 이런 데 가면은 매매가 다 나옵니다. 최근에 얼마 정도 거래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, 근저당 설정 등 소유권 외 권리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 비교, 전체적인 담보 여력이 충분한지,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부도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,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세를 해야겠다, 그럼 뭐 리스크는 타인이 책임져 주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반전세는 되는지,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좀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전세는 되는지,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꼭 전세를 해야겠다, 그럼 최악의 상황에 경매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은 부동산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죠. 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겠죠. 자, 오늘은 세종에서 발생한 다주택 소유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통해서 전세 사기, 깡통 전세 등의 이슈와 대안을 얘기해 봤습니다. 비교적 균형을 이룬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청년분들, 그리고 또 선량한 임차인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청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이상 부포라의 김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